8월 14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글로벌 경제 지표가 부진하게 발표된 가운데 차익 매물이 지수를 하락으로 이끌었지만 구글을 중심으로 한 기술주 반등의 나스닥 지수만 소폭 올랐습니다. 반면 다우와 S&P 500 지수는 각각 0.29%, 0.13% 내렸습니다. 유럽 증시가 또다시 하락했습니다. 이탈리아 국채 입찰이 성공적이었지만 그리스와 일본 등의 성장률 지표가 부진한 탓이었습니다. 영국이 0.24% 하락했고 독일과 프랑스가 각각 0.43%, 0.28% 떨어졌습니다. 국제신용평가회사 스탠다드앤푸어스가 삼성전자의 신용등급 전망을 긍정적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번 전망에는 삼성전자가 세계 시장에서 기술적 리더십을 통해 견조한 영업 성과를 내고 있는 점이 반영됐습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올 들어 처음으로 주요 금융지주 회장들을 소집합니다. 이번 간담회에서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건설사들의 지원도 독려할 방침입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8월 14일 화요일 순서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한 주의 첫 시작을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소폭 오른 가운데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약 보합권에 마감했죠. 그리스와 일본의 경제 성장률이 예상보다 부진한 가운데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모습이었고 또 주요 경제 지표 발표를 하루 앞두고 관망하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엿새 만에 코스피 지수가 쉬어가는 모습이었죠. 외국인의 매수세와 기관의 매도세가 팽팽하게 대립하는 모습이었는데 과연 오늘은 어떤 흐름이 이어질지 자세한 오늘장 대응 전략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순서 지금 바로 출발하죠. 이부 첫 순서는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미라 앵커님 반갑습니다. 청송촌놈 신창환입니다. 네. 어제 코스피 지수는 소폭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중국 쪽 상해 종합지수가 마이너스 1.5% 비교적 큰 폭의 하락세가 나왔는데 오늘 국내 증시 어떤 대응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 예, 상해 종합 증시가 제가 이제 계속 우리나라 증시에 어떤 해를 끼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상해 종합 증시가 오늘 어제 이제 추세선에 닿으면서 어제 하락에 큰 폭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한 1.5% 정도 하락을 했죠. 1.5% 하락하면서 우리나라 증시에도 영향을 크게 끼치는 그런 모양을 보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뭐 일단 많이 떴으니까 쉬어가는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장 자체가 하락폭의 62% 조인 1950에서 62 부분에서는 굉장히 저항을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요.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그 녹화 수익을 말하다 해도 이 자리가 거의 꼭질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거의 맞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렇지만 장 자체가 121평과 301평의 어떠한 지지 여부가 관건인데 일단은 지지를 쉽게 무너지고 그런 자리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약세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개인들이 참 돈 먹기가 힘든 그런 장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박스권의 눈이 보이죠. 과거 박스권이 제가 이제 세로 모양의 박스권이었다면 지금 박스권은 여러분 보다시피 횡보 모양 박스권입니다. 횡보 모양 박스권인데 이 위쪽에 직계형과 아래쪽에 직계형이 닿이는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1910에서 1960포인트 사이에 박스권에 이제 계속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이동평균으로 봐서는 완벽한 정별 이평입니다만은 512평과 2112평의 이격이 워낙 크기 때문에 512평과 2112평의 이격이 크면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서서히 조정이 나옵니다. 제가 볼 땐 조정 자체는 상승폭의 38%인 1890을 한번 깨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조금 시간을 두면서 고통을 조금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승할 때는 150포인트 상승했는데요. 하락할 때 보시면은 지금 한 50포인트 조정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50포인트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150포인트 먹었던 것을 다 토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괴로운 장이 나올 것이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셔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그 키움증권을 성토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키움증권의 전산 속이는 거를 전형적으로 어제 우리 기관들이 어제 선물 매도 1조 2천억이었는데 1조 2천억이 없어졌습니다. 이거는 키움증권이 썼는지 증권거래소가 속인지 우리 개인들을 계속 사기치고 있다. 이거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만약에 지금 어제 여러분들도 어제 저하고 같이 봤을 겁니다. 기관의 총이 1조 4천억 매도 쪽이었는데 1조 4천억 매도가 없어지고 사자 7,460억입니다. 746억인데 그러면 1조 5천억을 어제 거래했느냐? 선물 어제 1조 5천억 거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증권 전산이 속이는지 국민을 상대로 거래소가 속이는지 선물 거래소 속이는지 분명히 사기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사람은 줄이를 트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어제가 오늘가하고 선물 동향을 보시면은 분명히 사기친다는 걸 느낄 겁니다. 이런 조국을 믿고 우리가 뭘 해야 될지 한시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목균형표적으로 보면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한번 변곡이 77변곡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큰 변곡은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한 보름 정도 더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 보름 정도 더 있어야 되는 부분이 여러분 보다시피 구름 변곡점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전환선과 기준선의 갭이 크면은 조정이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은 단기적으로 전환선 있는 1900은 살짝 한번 깨는 그때까지 조정은 한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장 자체는 여러분 보다시피 지금은 쉬어가는 장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제가 일단 선물 동향을 한번 봤을 때 선물 동향의 무게중심 자체가 지금 여러분 보다시피 아직까지 아래쪽에 있습니다. 선물 전체 이제 무게중심 50%짜리인데 245자리에 있거든요. 245자리 같으면 지금보다 13 정도 상승이면 여차하면 245까지 빠진다면 한 포지션당 500만 원 이상 손해볼 수 있는 그런 위급한 자리에 있다. 위험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조금 지금 콜 매수는 기존에 이 121일평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괜찮지만 나머지 분들은 지금 신규 매수는 조금 자제하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셉니다. 지금 외국인과 기관들은 볼 게 없어요. 최근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1조 이상 샀습니다만 제가 삼성전자가 추가적으로 살 수 없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삼성전자가 한도가 소진되었습니다. 이게 50%가 한도 소진인데요. 50% 한도 소진됐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추가적으로 살 수 없다. 이랬기 때문에 어제 삼성전자가 오늘 또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판 만큼 외에는 추가적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삼성전자의 상승은 우리나라의 주가의 상승이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 매수 삼성전자가 상승하고 다른 게 상승하지 다른 게 상승하고 삼성전자가 빠지면 올해 상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의 상승 없는 우리나라 주가는 팥빠진 찐빵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한번 조심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다우존스 지수도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13,000원의 전고점에서 저항을 받을 것이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3,000 넘으면 저항을 받을 것이고 S&P 500도 여러분 1,400에서 저항받을 것이고 반도체 지수 400 넘으면 무거워진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도이치 지수 6,000, 7,000 가까이서 전고점에 저항을 받을 것이고 영국 지수 5,800 넘어가면 저항을 받을 것이다 했는데요. 일단 글로벌 증시가 이유 없이 유동성으로 주가가 반등해가 전고점을 올랐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직격탄을 주는 상해 증시는 전저점에서 꿈 많은 소녀로 있고요. 일본 증시 마찬가지입니다. 전만은 일본 증시도 여러분 보다시피 201일평에서 저항받는 그런 모양인데 우리의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은 꿈을 못 해내는데 강대국 주식은 강세를 보입니다. 강대국 증시가 왜 강세를 보이냐? 그거는 제가 볼 때 유동성이 이제 실제로 경기가 좋아지지 않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여러분께서 주식 신규 매수하실 때는요 121일평과 301일평의 지지 여부 이 지지에서 완벽한
최소 21일평이 121일평과 201일평까지 올라올 때까지는 여러분께서 신규 매수는 조금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기존에 갖고 있는 주식은 원래 301일평 위에서 매수하신 종목들은 그대로 갖고 있는 게 현명합니다만은 신규 매수는 확인하고 매수하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직계형 가까이는요. 직계형 가까이를 볼 때 일차적으로 1920까지 1920까지 10이나 22 사이까지는 조정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께서 한번 또 쉬어가는 그런 자리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요. 하여간 장 자체는 쉽지 않는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PMF 차트 보면요. 추세를 깨고 올라가는 모양입니다만은 추세 자체가 지금 매물대 걸리는 추세에 와 있습니다. 매물대 걸리는 추세에 와 있기 때문에 지금 PMF 차트로 봤을 때 지금 주가를 추격 매수하는 분야는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삼선 전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선 전환도도 마찬가지고 스윙 차트도 마찬가지고 가기 차트 마찬가지고 랭커 차트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가격대에서는 저항대 그 모양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물망 차트를 보실 때는 강력하게 나옵니다. 그물이 접친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림 접친 부분은 그물이 퍼져야만이 주가의 상승과 하락이 보이는데 그물이 접친 모양입니다. 접친 모양에서는 추가적으로 상승하기에는 분명히 힘든다. 왜? 에너지를 받아야 가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신규 매수는 확인하고 매수하는 그런 현명함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어느 날 이 선물의 동량, 거래소의 매수 동량 이게 이제 맞지 않다고 했는데 기어코 오늘 키움증권이 사고를 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1조 4천억 푸시했는데 갑자기 4천억 콜로 왔다는 것은 어제 완전 이거는 사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동량 믿지 마시고요. 누구도 믿을 게 안 됩니다. 믿을 거는 자기 자신밖에 없고 단무지 정신으로 1등 주식 외에는 절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오늘 또 그렇습니다. 여러분 쉬어가는 자리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꼭 물리고 싶다면 주식을 사고 싶다면 1등 주식에 한해서 여러분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2등 주식 없습니다. 1등 주식만 매수하는 우리 시엔 시청자 여러분 됐으면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여러분 내일 광복절입니다. 오늘 연속곡 한번 보는 것도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 푹 쉬었다가 수요일날 광복절 특집 연속곡들 보시는 날 여러분 주식 보유 소량으로 하시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청송촌남 신창원입니다. 네, 목요일에 뵙겠습니다.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청송총남 신창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대응 전략 살펴봐 드렸고 이어서 오늘장 유망 업종과 종목도 확인해 봐야겠죠.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어제도 AS 받은 종목이었는데요. IMBC 어제 오후장 들어서 7,000원대 주가를 터치하기도 했더라고요. 예, 한 번 더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이 IMBC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소개를 드릴 때도 역시 그 정치 테마 개념으로 좀 접근을 해 보시자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어제도 그래서 정치적인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사실 요즘 같은 시장에는 거의 정치 테마만 움직임이 잠깐 나올 뿐이기 때문에 네. 저로서도 뭐 사실 좀 정상적으로 진행을 잘 하는 종목들, 그 다음에 실적 개선을 이유로 해서 올라가는 이런 종목들이 좀 시장을 많이 차지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만은 요즘 시장이 매수가 거의 안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답답한 구간을 보이면서 이런 정치 테마주들만 잠깐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IMBC 같은 경우에도 박근혜 후보하고 관련된 주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그 오후장 들어서 갑자기 반등 포인트를 잡은 것도 안철수 재단이 지금 현재로서는 선거법 위반이라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박근혜 후보의 그 관련 종목군들이 지지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해서 주가가 상승세를 탔는데요. 어제 그 장중 진행을 보시면은 굉장히 변동이 심합니다. 7,000원을 순간적으로 갔지만은 종가는 6,550원으로 마감을 할 정도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사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움직임이 나올 때 대응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요. 현재로서는 움직임이 나오기 전에
미리 선침해를 해서 좀 기다리는 전략을 쓰시는 게 좋겠고요. 이런 경우에는 추세가 죽었는가 살아있는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고점 대비해서 조정을 좀 많이 받아서 리스크가 적은가 큰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시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IMBC 같은 경우에도 어제 순간적으로 주가가 올라갔다 내려왔기 때문에 추격 매수를 하시는 분들은 또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은 종목은 아마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세를 좀 더 타줄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기 때문에 아마 추가 상승을 노리셔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지금으로서는 제시한 목표가까지는 도달을 했기 때문에 뭐 진행상에 특별한 문제는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국내 증시에서 눈여겨볼 만한 업종은 어느 업종입니까? 예,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헬스케어 관련주인데요. 네. 최근에 헬스케어 관련주들의 주가의 진행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지금 현재 헬스케어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선방하고 있는 종목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 들어서 이제 헬스케어 관련주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종목이 역시 시젠이겠는데요. 이 시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장기적으로 조정을 많이 거쳤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 달 이후로 지금 계속 내리막을 타고 있는 상태였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3주 연속 양봉이 발생을 하면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앞으로 고령화 사회에 대한 우려감, 그 다음에 또 헬스케어 사업이 그래서 사실 사업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최근 들어서 기관들의 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젠은 아무래도 덩치가 큰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기관 매수가 많겠고요. 또 이렇게 해서 이제 주가가 꾸준히 매수세를 타준다면은 중소형 헬스케어 관련주들도 움직임이 활발하게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거기다가 최근 들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삼성의 헬스케어 사업 새로운 신규 투자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삼성 같은 대기업도 지금 헬스케어 사업에 상당히 좀 관심을 가지고 때로 새로운 사업 영역으로 보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쉽게 말하자면 돈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석을 해서 기존의 헬스케어 관련주들에 대해서 매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유출을 해본 결과 뭐 상당히 좋은 진행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시젠 이외에도 대표적으로 우리가 꼽을 수 있는 종목군들이 이제 인피니티 헬스케어 같은 종목도 있는데요. 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12%, 그 다음에 종가 기준으로도 10.8% 정도 상승을 해서 바닥을 탈출하는 모습을 상당히 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라면은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유지 여부를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개인 투자자들이 좀 선호하시는 스타일이 유비케어 같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덩치가 좀 작고 그 다음에 움직임이 빠른 종목들이기 때문에 또 계속해서 이슈가 된다면은 추가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일단 중대형 종목군을 선호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시젠 같은 종목이 괜찮을 듯 싶고요. 물론 뭐 조정을 좀 기다려야 됩니다.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한 55,000원권 정도 수준, 이 정도에서 56,000원 요 사이 정도의 저가 매수를 노리시는 전략이 좋을 듯 하고요. 그 다음에 인피니티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 움직이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완전히 추세가 살아있다, 뭐 살아났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단계니까 2차 상승 이후에 눌림목을 어떻게 형성을 하느냐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공략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을 지으면 될 것 같고요. 유비케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앞에서 소개드렸던 종목군들이 흐름이 좀 좋아져야지만이 공략을 할 수 있으니까 앞에 종목들을 봐가면서 판단을 하시는 게 맞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헬스케어 관련주도 그동안 대선 테마주 성격을 띠고 있었는데 좀 새로운 모멘텀을 찾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시젠과 인피니티 헬스케어, 유비케어 외에 또 살펴볼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예, 요건 뭐 사실 헬스케어 관련주하고는 좀 거리가 먼데요. 네. 지금으로서는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사실 요즘 저도 증시를 대하면서 참 곤란하고 난감한 부분이 뭐냐면은 주가가 떨어지는 것도 좋고 오르는 것도 좋고 상황이 좋아졌던 나빠졌던 어쨌든 주식시장은 살아있는 생물과도 같기 때문에 계속해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데 거의 뭐 계속 정체를 보이다 보니까 움직이는 종목들이 없는 상태예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대규모로 주식을 사들이는 시기, 뭐 1조 원씩 현물로 순매수를 해 들어가도 거의 대부분 삼성전자나 아니면 현대차의 매기가 다 몰려버리기 때문에 개인들 입장에서는 뭔가 대응을 할 만한 요소가 없죠.
그다음에 또 지금 시장의 자금 그 이동 상황을 보면은 수익 정권 중에서 그러니까 펀드 중에서 거의 채권형에 대부분 다 자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결국은 그 시장의 안전 자산 선호도가 그만큼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고 아직은 우리나라 증시가 경기 침체로 인해서 자금이 유입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지금 2008년도 리만 브러더스 사태가 결국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부동산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뭐 부동산 아파트값 하락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투자자들의 경계 심리가 좀처럼 해소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이 어느 시기보다도 증시를 대하기는 좀 어려운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뭐 얘기가 좀 딴 데로 샜습니다만은 그래서 변동성이 적은 만큼 지금은 정치 테마 같은 종목들만 그나마 좀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네. 오늘 보령 메디앙스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물론 뭐 헬스케어라는 개념하고도 어느 정도 좀 먼 친척 관계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보령 메디앙스는 대표적으로 박근혜 관련 테마로 꼽히고 있는 종목인데요. 지금 어제 그 안철수 재단에 대한 부분이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좀 힘을 얻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정을 최근에 많이 받았어요. 19,000원 이상에서부터 거의 한 달 반을 조정을 받았고 최근 며칠 사이에 이제 좀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눌림목 시에 공략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면 괜찮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역시 뭐 길게는 보기 힘듭니다. 단기 대응으로만 가는 게 최선일 듯 싶고요. 현재 매수가는 16,000원 정도에서 포인트를 잡으시고 목표가는 17,000원 정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도 이전 저점인 15,000원 정도로 심플하게 그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네요. 네, 단기적으로 대응 가능한 보령 메디앙스 대응 전략 살펴봐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동석입니다. 매일 아침 증권사들의 투자 전략과 또 오늘장 관심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죠. 네, 간밤 뉴욕 증시는 반짝 회복세 보였던 일본 경제가 다시 주춤하자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어떤 투자 전략 세워봐야 할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KTB 투자증권의 김근호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가 혼조세 보였습니다. 오늘장 어떤 투자 전략 세워주시겠습니까? 네, 국내 증시만 하더라도 어제 어느 정도 좀 건강한 조정은 나왔죠. 일단 대형주, 특히나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쉬지 않고 굉장히 좀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분명히 조정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 그러나 일단 5일선과 11선 조정 후에 재차 좀 반등을 하느냐, 아니면 그 선이 깨지느냐, 이 부분을 좀 중요하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지수상으로는 1900포인트, 1800 후반대, 그러니까 1880포인트가 지지가 되고 다시 재회 반등이 나온다면 이 부분은 충분히 좀 감내할 수 있다. 특히나 수급적으로 외국인이 좀 굉장히 강하게 국내 증시에서 현물들을 매수해 주고 있는 모습, 이런 부분들은 좀 어느 정도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모멘텀적으로 봤을 때 일단 강하게 좀 상승을 할 수 있는 모멘텀이 나와야 하는데 그 이면에 가장 기본적인 것은 역시나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반적으로 경기 회복이 지표상으로 굉장히 좀 강하게 나와야 된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만큼 나오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감안했을 때는 조정 후에 그렇게 크게 급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은 아직 자리 잡지 않았다. 그러나 일단 그래도 강한 쪽, 그러니까 긍정적인 쪽에 좀 무게를 더 두자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KTB 투자증권의 오늘장 신규 매수 종목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파트론인데요. 네. 일단 먼저 뭐 가격적인 면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단 매수가로는 지금 수준보다는 조금 더 눌림목이 나왔을 때 이제 11,000원대 초반대부터 10,000원대까지 이 사이 구간에서 좀 매수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 먼저 제시를 해드리면 목표가로는 13,000원 후반대, 뭐 13,800원, 14,000원대까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단기적인 관점입니다. 그리고 뭐 손절가로는 일단 10,000원 정도, 10,000원 가격대를 좀 보시고 1,400원대, 뭐 10,000원대 요 가격대를 좀 보시고 접근을 하셔라. 그럼 과연 왜 파트론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냐? 일단 가장 먼저 실적에 대한 얘기를 좀 안 드릴 수 없을 것 같은데요. 2분기 실적이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매출액 1,855억 원, 뭐 QOQ 대비해서 41.8%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89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률 OP 마진 같은 경우에 10% 정도로 사상 최대의 실적을 이미 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 컨센서스를 충분히 상회를 했고요. 그 이유는 역시나 전방 고객사죠. 뭐 삼성전자로 대변될 수 있겠지만 이 플래그십 스마트폰 출시에 따라서 2분기 중에 동사가 생산하는 이 카메라 모듈과 안테나 부분이 굉장히 좋았다. 수요가 급증했다. 뭐 전분기 대비해서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 46% 이상, 안테나 같은 경우에는 31% 이상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뭐 여전히 고객사 내에서 특히 삼성전자죠. 그러니까 고객사 내에서 이 파트론이 점유율을 굉장히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뭐 하반기까지도 충분히 이어지지 않을까. 두 번째는 이 3분기, 그러면 3분기에는 어떤 실적을 보여줄 수 있겠느냐. 시장은 이미 이 3분기까지 실적 성장세가 좀 지속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당사에서는 일단 3분기 매출액은 한 2,298억 원, 2,300억 원 정도 QOQ 대비해서 한 24% 정도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24.7%, 25% 정도의 성장세를 가지고 가는 236억 원 정도 시현이 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3분기에도 이 카메라 모듈 그리고 안테나와 같은 이 스마트폰용 부품 수요가 어느 정도 좀 견조하게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 3분기 스마트폰 시장의 절정이 오기 때문에 3분기까지 사상 최대 실적을 또 한 번 나올 수도 있다. 어닝 모멘텀이 일단 어느 정도 살아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내년 이후에는 또 진동 모터, 뭐 수정 진동자, 센서 등 이 새로운 신규 아이템의 매출 확대가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뭐 내년에도 어느 정도 좀 충분히 전방에 스마트폰이 판매가 지속이 된다면 동사 뭐 내년까지 충분히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파트론 기간 수급도 재차 좀 유입이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재차 상승, 2차 상승의 어떤 가격대가 올 수 있다. 14,000원이 만약에 강하게 돌파된다면 그 이후에는 어느 정도 고가를 좀 가늠할 수 없는 신세계가 열리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파트론 관심 있는 분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근호 과장과 함께 KTB 투자증권의 오늘장 전략과 신규 매수 종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저는 목요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네, 증권사 대응 전략 살펴봐 드렸습니다. 이어서 평택총롬 정호영 전문가와 함께 오늘장 실전 매매 기법 확인해 볼 텐데요. 전문가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코스피는 비교적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1950선 돌파는 나오지 않고 좀 밀렸는데요. 단기, 중기 시황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1850선대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은 코스닥은 코스피가 1900선이 돌파가 되면 본격적으로 움직일 것이다. 다만 코스피 같은 경우는 좀 과열됐다 이렇게 계속 말씀드렸었는데요. 어제 딱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코스피는 좀 조정을 받았었고요.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좋은 모습인데요. 단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뭐 아무리 잘해야 그러니까 1950을 돌파했다가 조정을 받거나 아니면 지속 하락하거나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러나 저러나 내려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 갑자기 뭐 삼성전자가 급등을 한다든가 프로그램에서 또 말도 안 되는 매수가 나와서 억지로라도 이제 지수를 끌어올려서 1950을 넘는다고 해도 결국은 조정이고요. 아니면 어제부터 이제 하락하기 시작했었는데 이게 그대로 이어져서 그냥 지속 하락하던가 어쨌든 이러나 저러나 조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미 지난주 금요일부터 제가 경고를 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방송을 여러분들이 녹화로 보시면 제가 분명히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이제 과열권이다. 이제 조금씩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어쨌든 현재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가장 큰 이유로 말씀드렸던 것이 뭐냐면 바로 해외 증시입니다. 해외 증시가 일단은 좀 불안했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너무 과열됐다는 거죠. 그래서 역시 두 가지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7월이었죠. 제가 그 시청자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당시 이제 지수가 왜곡됐다. 왜곡된 이유가 뭐냐? 결국은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 그 다음에 삼성전자 공매도 두 가지 때문에 밀렸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뭡니까? 이번에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해외 증시가 이제 조정권에 진입했고 그 다음에 한국 증시가 너무나도 그 과열된 매수 때문에 좀 조정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취향이라고 하는 게 별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지수가 내려갑니다. 그러면 그 원인을 파악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지속되면은 계속 하락하는 거고요. 원인이 해소가 되면은 반응 나오는 거죠. 반대로 자 지수가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상승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유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면은 올라가는 거고 그 이유가 유지가 되지 않으면 내려가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원리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7월 같은 경우에도 왜곡됐을 때는 왜 왜곡이 됐는지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외국의 그 공격적인 선물 순매도와 그다음에 삼성전자 공매도 두 가지인데 그게 이제 해소가 되면서 올라간 거고 이번에 같은 경우 뭐냐면 해외 증시가 이제 올라가면서 또 그다음에 엄청난 그 폭발적인 외국인 매수와 프로그램 매수로 인해서 이제 올라갔는데 그것들이 이제 좀 그래야 됩니까? 그러니까 좀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려간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렇게 보시겠고요. 중기는 뭐 똑같습니다. 변함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고요. 자, 최근에 그 외국인 플러스 프로그램 동향과 등락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제도 금요일 같은 경우에 외국인이 프로그램하고 이제 합쳐서 약 1조 2,500억 이상을 매수했는데도 불구하고 겨우 5.81포인트 상승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어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금요일보다는 못하지만 외국인들이 2,600억 정도 순매수, 프로그램이 3,300억 순매수입니다. 그러면 합치면 얼마입니까? 이게 무려 5,900억입니다. 뭐 6조 가까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마이너스 13.96포인트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제 말씀드렸던 그 원리하고 똑같은 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하고 프로그램하고 합쳐서 1조 2,500억 이상 순매수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5.81포인트가 상승했고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보면 하락해서는 안 되거든요. 외국인하고 프로그램하고 합쳐서 5,900억이면 사실 무지막지한 겁니다. 평소로 생각하면. 근데도 불구하고 13.96포인트가 하락했다는 거죠. 자, 이랬을 때 과연 외국인이나 프로그램 둘 중에 하나만 매도해도 좀 심할 경우에는 양쪽에서 매도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크게 하락하죠.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자꾸 보자고 했던 것인데 어쨌든 현재 상황은 조정권에 진입한 것은 거의 확실해 보인다. 다만 여기서 억지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너무 기대하지는 말자 이게 포인트가 되겠고요. 자, 제가 계속해서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 코스닥의 반등 가능성을 이제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코스닥이 이제 사실 그 7월 말 8월 초까지는 별로 관계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코스피가 폭등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 좀 안타까울 정도로 좀 바보 같을 정도로 안 가서 아마 좀 답답했었는데 이번엔 제가 좀 움직여준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코스피와 코스닥의 괴리감이 첫 번째 이유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1900선이 돌파로 투자 심리가 안정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개인 세력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가 뭐냐? 코스피가 조정받을 때 대안으로 부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공략은 뭘 해줘야 되냐? 낙폭이 과대한 기술주와 테마주 여기에 집중하시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1900선 돌파한 이후로는 코스닥 쪽 분위기도 살아날 것이다라는 이야기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오늘 매매 전략도 좀 자세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주식 비중인데요. 이렇게 하세요. 1950 넘어가면 절반 또는 전부 매도하시고요. 반대로 1950선 미만에서는 그냥 75, 100%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1925가 깨지면 50에서 75, 1900선이 깨지면 25에서 50 이렇게 줄여주시는데요. 특징적인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그 밑으로 내려가면은 전부 매도는 하지 마시고요. 25에서 50 정도로 줄여주시고요. 만약에 위로 이제 치고 올라갈 경우에는 1800선 이하에서 잡으신 분들은 절반 정도만 던져주시고 1850에서 1900선 사이에 잡으신 분들은 일단 전부 던져달라. 이게 핵심 포인트인데요. 어쨌든 어떤 기준선이 있는데 위로 올라가든 아래로 내려가든 양쪽으로 일단 줄여달라. 이게 핵심 포인트가 되겠고요. 제가 분명히 8월 10일 금요일에 방송한 내용이 있는데 다시 한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이제 뭐라 그랬었냐. 코스피보다 코스닥에 집중하자 그랬습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는 반도체, 디지털 컨텐츠 역시 이제 말씀드렸었고요. 코스피 업종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렸죠. 전기전자고 운송장비는 매도 후 관망하거나 나중에 재매수하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매도를 하라고 제가 얘기했죠. 분명히 금요일에. 그다음에 화학, 증권, 기타 업종은 그냥 중기 보유 지속하자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포트폴리오 구성 이렇게 해주시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비중 조절 잘 해주시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어차피 여기서 직전 저점이 깨지거나 그럴 일은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제가 좀 편안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유용한 팁도 알려주신다면요. 예, 대선 테마주에 대해서 이제 공략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5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단기와 중기를 확실히 구분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단기는 사실 추세를 무시하는 거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냥 아무 때나 하면 됩니다. 근데 중기로 하실 분들은 반드시 일봉 차트상으로 눌림목 매수해 주는 게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핵심 포인트가 뭐냐? 중기는 8월 말까지 매수하셔야 된다.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8월 말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9월, 10월, 11월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 시세가 나는 건 3개월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12월에는 누군가 당선이 되든 안 되든 그때는 오히려 꺾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일단 3개월이기 때문에 일단 8월 말까지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8월 말 이전에 후보가 확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전에 반드시 매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여야 후보군 중에서 대표자로 압축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3의 후보나 군수 후보들을 그 이상한 그 후보들 그 테마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버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딱 한 명씩만 압축해 주시고요. 또 핵심 포인트가 뭐냐? 비중은 10% 또는 1천만 원 이하만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단기야 뭐 언제든지 하면 상관없겠지만 일단 중기로 투자하시는 게 좋겠고요. 8월 말 이전에 매수하자. 그다음에 딱 양쪽으로 두 사람 정도만 압축하자. 그래서 한쪽은 버릴 생각을 해야죠. 그다음에 비중은 10% 또는 1천만 원 이하인데 왜 그러냐? 워낙 급등락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좀 뭐랄까 좀 위험한 투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대선 테마주에 대해서 제가 왜 걱정이 돼서 이제 말씀드리냐면은 이거를 이제 그 집중 투자하신 분들, 흔히 말하는 몰빵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아니다 싶어서 제가 좀 경각심을 일깨워드리기 위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선 테마주 공략 방법까지 잘 들었습니다. 끝으로 오늘장 공략주 짧게 소개해 주시죠. 네, SK컴퓨터입니다. 네. 66270인데요. 7,800원에서 8,000원 사이에서 불알 매수하시면 이제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매수가 기준으로 손절은 마이너스 10%, 이제 목표는 플러스 20% 정도 되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 이제 네오이즈 게임즈가 이제 올랐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에서 순환매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아마도 인터넷이라든가 디지털 콘텐츠 이쪽에서 순환매가 좀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코스닥은 인터넷하고 디지털 콘텐츠 이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주길 바라겠고요. 그 중에서 이제 인터넷에서는 SK컴퓨터가 딱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평택총론 정호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청개구리 사단의 오늘장 대응 전략 먼저 샘플러스 양승모 전문위원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간밤 글로벌 증시도 혼조세로 마감을 했고 어제 국내 증시도 쉬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는 내일 또 광복절 휴장을 앞두고 있는 상태죠. 오늘 증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네, 우선은 어제 장을 한번 봤을 때는 금요일과 좀 비슷한 양세가 이틀째 좀 이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이틀째 열심히 무언가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좀 많이 받았는데요. 지금 자리에서는 뭐 기술적인 조정 그리고 단기 급등에 따른 자유 반락 상태가 지금 계속 왕복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걸 보여지는데 오늘 시황은 일단 1900포인트와 1970포인트 여전히 박스권 움직임이 좀 예상이 됩니다. 여전히 수급에 대한 부분들은 좀 많이 개선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단기 상승에 대한 이런 부담감과 그리고 아직 박스권 내에서 아직 돌파나 혹은 이탈되는 흐름들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좀 관망에 대한 부분들이 좀 유효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지금 시장에서 유럽 중앙은행과 또 미 연준행 쪽의 유로존 대책과 통화 완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은 또 시장이 또 기대감으로 인해서 또 시장이 또 버텨서 움직이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일단 하반기에 대한 경기 저점 통과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조금 시장이 좀 남아있는 듯한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코스피 업종을 접근을 했을 경우에는 좀 낙폭과대의 업종으로 좀 보시는 게 어떤가라는 의견을 좀 드리겠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박스권 밴드에서 또 상당 구간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고점에서 치고 올라가고 있는 이런 업종을 건드리기보다는 화학 업종과 또 철강 업종 바닥을 좀 다중 바닥을 만들어내고 있고 또 저점을 올리고 있는 이런 종목들이 좀 유효할 것으로 일단은 보여지고요. 반대로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좀 중소형주 위주의 이제 매매는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중소형주 쪽으로는 일단 외국인과 기관주들이 좀 수급이 많이 빠진 상태이고 더불어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좀 많이 몰려 있는 구간이 바로 코스닥이기 때문에 코스닥 매매는 좀 주의를 좀 기울였으면 좋겠고요. 다만 코스피 시장에 대한 수급이 또 많이 또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시장을 봤을 때는 좀 여유 있는 매매를 좀 즐기는 쪽이 어떠한가라는 의견을 좀 드리겠고 그렇다면 시장이 움직이는 본격적인 구간대에서는 시장이 전체적인 거래 대금이 5조 원 이상의 유지가 되었을 때 그리고 1900포인트를 다시 한번 눌러주는 형태가 좀 진행이 됐을 경우에는 좀 더 좀 좋은 맥점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오늘 한 1900포인트까지는 지수대를 열어두시되 시장의 거래 대금과 그리고 충분히 화학 업종과 철강 업종이 매수가 충분한 눌림을 줬을 경우는 한번 저가 분할 매수도 한번 유효한 자리라고 이렇게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박스권 움직임을 예상해 주셨는데요. 이런 분위기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초가 공략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네, 오늘 시초가 베팅 종목은 오텍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이 종목도 지금 최근 들어서 좀 거래량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좀 중수 트레이더 분들에게 좀 적합한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단기적인 매매의 관점으로 좀 보도록 하겠고, 지금 차트상으로 보시면은 8,900원 자리에서 정확하게 일단은 고점 밴드권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 어제 종가 기준으로 8,900원 밴드를 돌파를 한 모습입니다. 여전히 그래서 8,900원 기준으로 대응이 좀 적합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만약에 박스권 돌파가 8,900원 이상에서 출발하게 된다라면은 여전히 이제 박스권 돌파에 대한 자리로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여전히 지금 박스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박스권 트렌드를 다중바닥을 만들어 놓고 저점을 높이고 또 고점도 일단은 돌파를 한 시점이기 때문에 일단은 시초가 베팅 종목으로는 오텍을 가지고 나왔고요. 지금 만약에 적정 주가를 잡는다면 8,900원. 시초가가 강하게 출발이 된다면은 좀 분할 매수를 통해서 적정 매수 주가 8,900원까지 내려오는 것을 한번 기다려 보시고요. 그리고 단기 목표 주가는 9,400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400원이 단기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는 8,7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단기적으로 한번 우리가 오텍으로 종목으로 한번 강하게 한번 배팅 한번 해보자라는 의견을 좀 제시하겠습니다. 네, 오텍 대응 전략 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나종우 전문위원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어제 말씀하신 뷰옥스는 매수 체결된 이후 무난한 상승 흐름이 이어졌는데요. 오늘 살펴볼 수급 특징주는 어떤 종목입니까? 예,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파트론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파트론은 휴대폰
그 채용되는 핵심 부품을 제조하는 그런 업체인데요. 아무래도 뭐 다양한 미래 성장 동력과 거래선을 확보하고 있는 등 향후 성장성과 또 실적적인 부분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동사의 경우 그 카메라 모듈과 안테나 부분에서 놀라운 그 실적 성장을 보여준 부분이 있는데요. 또 이런 두 부분의 주요 공급처로서 스마트폰 판매량 호조에 따라서 2분기에 약 1,800억 원의 매출액과 또 160억 원의 영업이익을 보여주면서 분기 최대 실적을 갱신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 현재 호황기를 맡고 있는 이 카메라 모듈 이외에도 또 수익성이 높은 안테나 부분이 그 고객사에서 요구하는 그런 요구에 부합하는 기술을 확보하였고 또 기술적인 우위를 바탕으로 향후 그 신규 출시되는 스마트폰 모델에도 채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반기 실적 호조세에도 견인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뭐 주가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 스마트폰 관련해서 신규 사업의 본격화와 또 제품 믹스 개선 그리고 거래선 다변화 등 현재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향후 신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데요. 또 카메라 모듈과 안테나 이외에도 다양한 스마트폰 관련 부품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또 특히 핵심 기술의 내재화를 통해서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향후 제품 믹스 개선과 거래선 다변화를 한다면 경쟁력 있는 종합 모바일 부품 업체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뭐 높은 무선 통신 부품과 또 카메라 모듈의 그런 이상적인 미래 성장 동력을 거래선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낮은 밸류에이션이 있기 때문에 뭐 실적 성장에 상응하는 레벨업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종목 수급 동향을 살펴보면 외국인이 꾸준하게 매수해주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중간에 매도세가 있는 부분이 있긴 하였지만 매수했던 물량이 큰 물량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고 또 전일의 경우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수급을 보여주면서 순매수세를 보여주면서 주가 상승을 이끌어 주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뭐 향후 수급적인 부분은 상당히 양호하게 전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 조정을 받은 이후에 계속해서 저점을 높여주는 상승 추세형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저점을 높여주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뭐 최근에도 단기적인 하락세가 있긴 하였지만 그 부분을 돌파해주는 상황이고 또 전일 수급이 붙어주면서 21선, 수급선이라고 불리는 21선을 돌파하는 양봉을 보여주기 때문에 뭐 추세 반전의 자리라고 볼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관심이 있으시면 매수가는 약 한 11,600원에서 11,800원 정도 사이에서 대응해 보시면 좋겠고 또 손절가는 이렇게 지지를 보여주었던 11,000원짜리 그리고 목표가는 전고점 부근인 약 한 12,500원 정도로 보시고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파트론 대응 전략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대박 예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현명한 투자하시고요. 내일 하루 쉬고 목요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